지금 당신 집 차고에 있는 그 파란색 깡통. 그거 사실 전 세계를 날려버릴 뻔한 핵미사일 치료제예요. 한 번쯤 손에 잡아보셨을 거예요. WD-40.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 세계에서 정확히 몇 명이 아는지 아세요? 단 대여섯 명입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굴은 극소수 임원뿐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이 비밀 공식이 미국 샌디에이고 은행 금고를 떠난 건 딱 3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CEO가 중세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채 뉴욕 타임스퀘어를 질주했고요. 또 한 번은 무장 장갑차가 동원됐어요. CEO의 손목에는 공식이 든 가방이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코카콜라보다 더 철저하게 격리된 이 액체. 이름의 뜻은 황당하게도 40번째 실패작이에요. 39번을 처절하게 실패하고 40번째에 겨우 성공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 실패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주일에 100만 캔 넘게 팔려나갑니다. 미국 가정 5집 중 4집에 박혀 있어요. 콜라보다 텔레비전보다 더 깊숙이 말이에요. 이 파란 깡통의 정체, 오늘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 1953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미국은 소련을 겨냥할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틀라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ICBM, 미국의 핵안보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미사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무게를 줄이려고 외피를 종이 한 장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거예요. 연료를 빼면 자기 무게를 못 이겨 찌그러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질소가스를 가득 채워서 풍선처럼 부풀려 놨어요. 별명이 풍선 탱크였던 이유예요. 핵미사일이 풍선이라는 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진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청 페인트조차 못 칠했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보관된 곳은 짠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군기지. 미세한 부식이 시작되더니 풍선 뇌피에 죽살만한 구멍들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사하기도 전에 미국의 최첨단 핵무기가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배박과는 닥달하는데 칼은 녹슬어 무너지는 상황. 상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거든요. 이때 직원이 단 3명뿐이던 작은 화학회사 로켓 케미컬 컴퍼니에 특명이 떨어집니다. 주인공인 화학자 아이버 노먼 로스는 평범한 주택가 차고에 실험실을 차렸어요. 미사일 살릴 액체를 자기 집 차고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션은 단 하나, 금속 표면의 수분을 완벽하게 밀어내는 수분 치환 액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번 시도, 실패. 2번 시도, 실패. 노트에 실패 기록이 쌓여가며 회사가 망하기 직전 40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정답을 찾아냅니다. 수분 치환 40번째 공식, 줄여서 WD-40이 탄생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어요. 정작 이 공식을 개발한 화학자가 받은 보너스는 단돈 $500였습니다. 하나로 70만 원이 채 안 돼요. 70만 원 받고 넘긴 공식이 지금 매년 8,5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액체가 미사일에 발리자 습기가 완벽히 차단됐어요. 미국의 핵안보가 이 액체 하나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사일 공장 직원들이 퇴근길 도시락통에 이 액체를 몰래 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가져가 녹슨 자물쇠, 뻑뻑한 경첩에 뿌렸더니 거짓말처럼 다 풀렸거든요. 직원 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자 1957년에 취임한 사장 노먼 라슨이 무릎을 쳤습니다. 군납보다 가정용 깡통으로 파는 게 훨씬 크겠다. 1958년 1달러 95센트짜리 에어로졸 캔으로 세상에 나오자마자 시장이 뒤집어졌어요. 본업이 아닌 부수효과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한 회사는 1969년에 사명을 아예 WD-40 컴퍼니로 바꿔버립니다. 로켓을 만들던 회사가 자기 정체성을 액체 하나로 갈아 끼운 거예요. 이후 회사가 사용 사례 공모전을 열자 전 세계에서 편지가 폭주했습니다. 발견된 용도만 2,000가지 이상이었어요.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의 습기로 미군의 M16 소총이 자꾸 멈췄습니다. 미국 정부는 WD-40을 대량으로 전장에 뿌렸어요. 1966년 한 해에만 23만 3천 캔. 병사들은 이 액체가 내 총을 살렸고 내 목숨을 구했다며 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회사 공식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례도 있어요. 아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버스 한 대가 운행을 멈췄어요. 정비공이 하부를 들여다봤더니 거대한 보아뱀이 배관에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잡아당기면 뱀도 다치고 사람도 다쳐요. 그래서 뱀 몸통에 WD-40을 잔뜩 군사했습니다. 미끌미끌해진 뱀이 스르르 빠져나왔어요. 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알몸으로 도주하던 강도가 빌딩 환기통에 단단히 끼었어요.
소방관이 출동해서 강도 몸 전체에 WD-40을 분사했습니다. 미끄러뜨려서 빼낸 다음 그대로 수갑을 채웠어요. 둘 다 회사 공식 기록에 남은 실화예요. 가축 등에 뿌려 파리를 줬고 안 빠지는 반지를 빼고 비둘기똥을 방지하는 맞는 도구. 미국 가정 침투율 80%를 달성한 비결이에요.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공식이 70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는 사실. 게다가 회사는 특허 등록을 한 적이 없어요. 특허를 내면 성분과 배합 비율을 공개해야 하고 20년 뒤면 누구나 카피할 수 있으니까요. 코카콜라처럼 영업비밀 전략을 택한 거예요. 아니, 코카콜라보다 더 엄격합니다. 연필 손글씨로 적힌 단 한 권의 원본 노트는 샌디에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밀금고에 잠겨 있어요. 디지털 파일도 사진도 백업도 없습니다. 단 한 권뿐인 종이 노트가 전부예요. 가장 최근인 2024년 신임 CEO 스티브 브레스와 CFO 세라 하이저가 금고를 열고 이를 확인했죠. 재밌는 건 스티브 브레스가 1991년에 입사해 30년 넘게 일했음에도 CEO가 되고 2년이 더 지나서야 이 공식 실물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쳐도 공식을 보려면 또 검증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하고 수석 변호사가 가진 열쇠를 받고 그제서야 노트 한 권을 마주합니다. 전 세계 직원 600명 중 공식 전체를 아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생산 공장조차 본사에서 보내준 농축 원액을 희석해 캔에 담을 뿐이죠. 그 결과는 경이롭습니다. 직원 600명으로 2025 회계연도 연 매출 약 6억 2천만 달러, 한화 8,500억 원을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이에요. 시가총액은 4조 원에 육박합니다. 마진율은 무려 55.9%. 화학업계에선 마법 같은 숫자예요. 이들은 사업 다각화도 안 합니다. 2025년에는 오히려 돈을 벌어다 주던 청소용품 같은 비주력 브랜드를 전부 매각해버렸어요. 오직 파란 깡통 하나에만 집중하겠다는 집착인 거예요. 보통 회사들은 사업 늘리는데 혈안인데 이 회사는 거꾸로 가지를 쳐냅니다. 잠깐, 지금 뜨끔하신 분들 있죠? 나 얼마 전에 자전거 체인 뻑뻑해서 그거 뿌렸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댓글로 자백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전거가 실시간으로 갈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WD-40에는 정비공들만 아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거든요. 이 액체는 윤활유가 아니에요. 성분의 50에서 70%는 휘발성이 강한 기름, 용제, 즉 솔벤트입니다. 진짜 윤활 역할을 하는 기유는 25% 미만이에요. 뿌리는 순간에는 굳은 기름과 먼지를 녹여서 다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솔벤트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나면 아주 얇은 미네랄 오일 막만 남습니다. 자전거 체인에 이걸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인 내부에 있던 진짜 끈적한 윤활 그리스를 솔벤트가 전부 씻어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남은 얇은 기름막은 페달을 밟는 압력을 버티지 못해요. 오히려 길거리 먼지와 모래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사포 같은 덩어리를 만들고 체인과 톱니바퀴를 사정없이 갉아먹게 됩니다. 자전거 정비사들이 WD-40을 보면 기겁하는 이유예요. 총기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뿌리면 솔벤트가 날아간 자리에 끈적한 수지막이 생기고 화약 그을음이 달라붙어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격발장치가 멈추거나 총이 폭주해요. 그래서 베트남전 이후 미군은 군용 윤활제 표준에서 WD-40을 제외했습니다. 정밀 자물쇠 역시 주머니 보풀과 먼지를 뭉치게 만들어 통째로 망가뜨리는 주범이 돼요. 진짜 소름 돋는 비즈니스의 비밀은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WD-40을 뿌려 잠깐 효과를 봤다가 다시 뻑뻑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뿌리겠죠? 또 뿌리겠죠. 캔은 빨리 비고 새 캔을 사야 합니다. 이 짧은 재구매 주기가 역설적으로 회사의 가장 강력한 매출 엔진이었던 거예요. 유막이 빨리 무너질수록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윤활제가 아니라는 그 결함이 알고 보면 70년 매출 신화의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회사는 뒤늦게 진짜 윤활 성분을 넣은 스페셜리스트 라인을 따로 출시했어요. 우리가 아는 파란 깡통은 윤활제가 아니라 세정제이자 수분 제거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파란 깡통 제국 앞에 진짜 위기가 오고 있어요. 세상이 전기차 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내연기관차에 비해 움직이는 부품이 압도적으로 적은 전기차 시장에선 WD-40이 활약할 무대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70년 동안 깡통 하나로 버틴 회사 앞에 처음으로 거대한 벽이 나타난 거죠.
회사는 회로기판 청소용 컨택트 클리너 같은 정밀 전자부품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1973년 범우화학을 통해 들어온 이후 4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군 정비창부터 조선소, 다이소까지 우리 산업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미사일을 살리려던 액체가 도시락통에 실려 나와 매주 100만 캔씩 팔리는 글로벌 표준이 되기까지 70만 원짜리 보너스로 시작해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 기묘한 제국. 우리는 흔히 위대한 발명은 천재가 단번에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액체는 39번을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횟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름에 당당히 새겨 넣었죠. 40번째 공식이 완벽했기에 그들은 41번째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39번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름에 박아 넣은 이 미친 집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대를 뚫고 살아남은 위대한 집념일까요? 아니면 깡통 하나에 갇혀버린 외골수의 행운일까요?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 과연 이 파란 깡통은 또 한 번 진화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